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12월 14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 경제, 특히 정치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이영 국민의 의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예.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지금 무대로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슬라이딩 도수했습니다. 예. 자, 오시자마자 답을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김 의원께 그래도 할까요? 자, 더불어민주당 좀 숨 쉬실 좀 제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 전두환 공과가 공존한다. 경제는 상과인 게 맞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앞서서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을 빚었었는데 이거 무엇이 다른가?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 두 분의 시각을 먼저 좀 어떻습니까? 좀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조한 게 완전히 뉘앙스가 전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쿠데타 빼고는 다 잘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전체적 평가가 잘했다. 전두환 잘한 거다. 전두환의 정치와 전두환의 국정 운영을 옹호한 거였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서두에 정치인의 공과가 존재하지만 과거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사실로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그래서 그는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뒤에가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후단과 앞단을 바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왜곡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좀 지나친 좀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자 이영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 짧게 했습니다, 이 의원님. 네. 분리하셔서 짧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해명할 필요가 없어서. 아니 근데 전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힘든 게 국어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뭐 앞뒤 의미도 해석해야 되지, 억양도 해석해야 되지, 뭐 논조도 해석해야 되지. 우리 뭐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저 형광펜으로 국어책 보듯이 이게 후보님들 하시는 말씀도 민주당 인사분들이 뭘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 이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들 발언을 이렇게 지문으로 내서 시험을 내면 어떨까? 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후보께서 그때 했던 말도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하신 거랑 똑같이 앞뒤 맥락을 보면 사실 그렇게 똑같은 논리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고 광주까지 가서 사과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10월 22일 날 광주 5.18 민주묘지 가셔가지고 전두환 씨 내란 범죄 순회이고 집단 학살범이다. 그리고 심지어 기념비까지 막 밟으면서 올 때마다 밟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11월 23일 날 그 전두환 대통령 사망 시에도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대구 경북에 유세 가셔가지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굉장히 호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소신이시고 사실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은 신념이시라면 똑같은 얘기를 광주에 가서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분 편집되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그렇게 다 손을 잡고 일시의 부분 편집에 동참하진 않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유세 중에 일시적으로 너무 표를 생각해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되게 당황스럽고 뭐 곤욕스럽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렇게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요즘 TK 지역에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 발언한 것 때문에 혹시 물론 TK 표시면 더 끌어올 수 있겠지만
지톡이 좀 잃지 않겠냐 이런 걱정 안 듭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항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표를 생각해서 막 이쪽 표 저쪽 표를 생각하면서 본인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어떤 소신 일관성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쭉 보면 행보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후보입니다. 아마 지난 총선 때 기억하실 건데 우리 당에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직선거법 개정해가지고 위성정당 만든다고 했을 때 당론 거의 80% 90% 찬성일 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다 찬성일 때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만 반대했습니다. 모든 권리당원들 이재명 후보에게 돌을 던지면서 비판을 했지만 이것은 옳은 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 거였거든요. 분명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나 뭐 계곡정비 사업이나 또 재난지원금과 관련되어서 분명하게 본인이 철학과 소신이 맞는 거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표를 잃는 거, 비난받을 거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있을 때 또 아마 이런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경기 북도와 남도가 굉장히 지역 발전에 있어서 불균형하다. 아무래도 이제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경기 북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을 경기 북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산하기관 옮기는 직원들 다 반대하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 그 표를 다 가족표나 이런 것들 다 잃을 수 있는데 실제 경기도 지사하면서 이것을 공약으로 실천해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소신과 철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표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관된 메시지를 아까 이은희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면 공학적인 얘기는 아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쭉 지켜보면 일관성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댓글 같은 거 보시면 뭐라고 와 있냐면 그 일부 댓글만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소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아니, 뭐 아주 객관성을 상실한 적절하지 않지만 몇 가지만 아주 상실한 거죠. 의원님 그건. 지금 뭐 원칙도 양심도 없다. 오직 권력 욕만 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의원님이 평가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아니 그 일부 댓글을 마치 그게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 적절한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제 자신이 동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의원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그거를 마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일부 댓글을 뽑아갖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댓글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 말씀하시더라도 청취자분들께서 가려드릴 줄 아니까 말씀하신 그래도 한두 개 좀 부적절하죠. 지금 뭐 댓글이 한 명만 해가지고 좋아요나 공감이 한 개만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쭉 보고 왔는데 뭐 심지어 아주 심할 때 무섭고 섬뜩하다. 뭐 권력욕만 있다. 이러다가 좀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자고 할 것도 같다. 뭐 등등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의 그럼 행보를 제가 지켜볼게요. 만약에 김남국 의원님이 평가하신 이재명 후보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앞으로 전 대통령들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해서도 어디선지 말씀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아주 강한 비판들이 있죠. 어떤 경우든 공과는커녕 아예 말도 못하게 말을 꺼낼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시종일관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일부 사과하시거나 경솔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안 넘어가시죠. N번방 방지법. 자, 이거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열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건 뭐 여야 합의로 만든 건데 왜 이러냐 이런 반응인데 먼저 이거는 김남국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해서 야당 의견을 먼저 들어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용 의원님 말씀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요?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저는 국회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큰 사회 문제가 일어나서 정치 쟁점화를 되면 다 법으로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 굉장히 속전속결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게 이 법이 저촉되는 시행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연매출 10억 정도 되는 기업들도 이 법이 저촉이 됩니다. 근데 이 연매출 10억이면은 달로 치면은 1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부가적인 것들을 다 지불을 하고 나면 사실은
한 달에 한 2, 3천 정도 되는 걸로 직원들과 이 나누어야 되는 기업 규모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작은 규모들도 되게 많고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을 다 구비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충분하지 못했고요. 그냥 너무 N번방이 사회적으로 큰 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겁니다. 게다가 검열하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에 대한 그 플랫폼을 주면 그것에 기반해 갖고 컨텐츠 서비스 업체들이 이런 같이 SNS 서비스 업체들이 네. 이 플랫폼을 타야 돼요. 근데 네. 개발된 지가 몇 달 안 됐고요.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도 컨텐츠진흥원 사실 비상임 이사를 해서 이 필터링 기술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는데 이게 100%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모니터링 요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전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야의 문제로 이슈화되고는 있는데 전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첫째, 이 법을 너무 쫓기면서 만든 것 같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놓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검열에.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집행해야 되는 그 기업들의 그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N번방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에 있는 그 SNS 소프트웨어에서 그 공유되는 거였는데 이 법은 그런 외국 서비스는 저촉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과는 약간 다른 좀 포괄적인 개선하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우선은 저도 이제 이영호님 말씀처럼 국회가 입법을 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 또 특히나 이런 어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하는 법률일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입법으로 미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뭐가 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여론에 막 밀려가지고 후다다닥 그냥 뭐 생각도 없이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입법이고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빠르게 좀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2월에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이 있었는데요. 박사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2, 3천여 건의 동영상. 그중에 뭐 피해 여성 한 80여 명 되는데 그중에 미성년자도 뭐 한 2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온 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빠르게 이 사건을 입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입법을 했는데 이 지금 입법된 것도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대표나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 이거 뭐 모호하다 지금 뭐 기업이 부담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거 연매출 10억 원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에 적용되는 기업이 87개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부담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용자 신고했을 때 삭제 요청하는 기능 마련하는 거. 불법 촬영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검색어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사용 제한, 게재 제한하는 거. 원래 하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요. 정부에서 지금 추가되는 것은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제공한 그것을 필터링하는 기술만 추가적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통신 비밀의 어떤 제한이 있다, 검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톡방이나 일반 대화방, 1:1 대화방 이런 것들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픈 채팅방, 완전히 그냥 열려있는 그런 어떤 공개된 채팅방만 이런 것만 사후적으로 사전도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필터링하는 건데요. 이 지금 사후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은 우리가 웹하드나 이런 데에 올릴 때에 다 이미 필터링 기술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문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오히려 예를 들고 싶어요. 저희가 SNS에 단톡방에 게시글에 욕설 쓰면 처벌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런 어떤 아동이나 성착취물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걸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당연히 처벌하고 삭제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영호님께서 텔레그램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텔레그램이 규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논리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텔레그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거로 삼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7 뭐 독일이나 영국 이렇게 G7 국가가 국제 형사사법 법 공조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좀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다음 거로 넘어가죠. 네. 지금 N번방에 대한 법을 뭐 폐지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폐기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너무 급하게 마련됨으로 인하여 문제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시 논의의 장으로 올려가지고 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열어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 등판 이거 빨리 하라 민주당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계기가 될 법했는데요. 그 정인이 일주기에 자연스럽게 등판하는 안이 검토됐었는데 김건희 씨가 예의가 아니다. 뭐 단칼에 뭐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 발 보도인데 이게 맞나 이영우 의원님? 아니 저도 맞는지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꽤 사실에 가깝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좀 등판하는 그 계기를 정인이 일주기에 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한 번에 거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이유가 주인공이 정인이어야 하고 정인이 일주기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큰데 제가 거기에 가면 주인공과 이슈가 저한테로 오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선거 운동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떤 정치공학적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시작했다가 또 너무 이게 일이 되면 사실 공학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유로 제동을 걸고 안 가시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김남국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황당한 기사였죠. 황당한 기사. 아니 그냥 그야말로 미화시키고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이미지를 완전히 이미지 작업하는 야당 출입하는 그냥 기자가 그냥 소위 말해서 한번 이렇게 칭송해주고 미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김건희 씨가 못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김건희 씨와 그리고 윤석열 장모의 불법적인 사건들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면은 오히려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의 표를 깎아 먹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건데 무슨 지금 뭐 예의 때문에 뭘 못 나온다? 남을 생각해서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미화하는 작업친 기사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마디를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 사실 김건희 씨 관련돼 가지고 검찰 수사가 꽤 긴 기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 사실 여러 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통장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의혹만 남겨져 있고 사실 확인이 검찰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씨 등판과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랑 사실 그 여당에서의 정치 공세를 위해서 정말 이 긴장감을 극대화해서 지금 올리면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배우자가 등판하는 부분이 예전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적 판단을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을 여당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캠프 쪽에서도 굉장히 지략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20분도 30분도 짧아 보여요. 근데 벌써 20분 다 지나갔어요. 벌써 다 끝났네.
그래서 예. 그래도 방금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김남국 의원께서 짧게 한 20초 말씀하시고 오늘은 마무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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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아 이거 남은 거 절반 남았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열전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의 이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